제가 이건 뭐 조금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행히 이 겨울에 구제역 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끔찍했던 우리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구제역은 지금 발생을 안 했지만 구제역 이후, 그러니까 구제역 매립지, 매몰지 그 주변에 그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뭐 일부 뭐 다시 뭐 묻는다든지 뭐 이렇게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부산은 아직 구제역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몰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단 한 군데라도 이게 침출수가 유출이 된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구제역 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그것도 물론 준비를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잊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될 게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후처리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뭔가 매뉴얼화된 게 있는지, 아니면은 그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지역을 뭐 다시 뭐 매립을 그 보강한다라든지 이런 걸로 끝나는 건지 지금 현재로는. 이제 뭐 농림수산식품부의 그 구제역 관련해가 매몰지에는 관리하는 어떤 그 지침은 다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환경부의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그 매몰지 및 매몰지 주변 지역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조심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저는 뭘 걱정을 하느냐면은 이 우리 매몰지라는 곳이 어떻게 그 설계가 됐느냐면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호를 파고 그 호 둘레에 비닐막을 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닐막 안에 침출수가 이제 고이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덮고 나서 그 위에 이제 그 조그만한 굴뚝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는데, 요건 이제 그 부패될 때 발생하는 그 가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매몰지 안에는 보면 일단은 비닐막이 있고 그게 침출수가 고여있는 형태란 말이죠. 근데 이 비닐막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환경 오염원이 될 것이고, 그것도 호라는 것이 그렇게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닐도 우리가 침출수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텁고 그런 비닐로 우리가 둘렀는데, 이것들이 자연 속에 그대로 땅 속에 있을 때 또 다른 환경 오염원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침출수라는 것도 그대로 고여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정 기간 미생물이 일단 뭐 이렇게 작용을 하고 나면 그걸 빼내서 뭐 하수 처리장으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그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유출이 의심되는 지역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외 지역도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그 뭐 통계상 뭐 몇 년 안에 구제역 매몰지는 다시 파서 비닐을 제거하고 유출수를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게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어떤 구제역원에 가지고 이제 2개소의 그 매몰지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았고요. 이제 1차 매몰지 쪽은 상당히 두수가 많았습니다. 한 554대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쪽은 현재 큰 문제가 없고요. 그걸 이제 비닐을 깔고 안에 석회를 넣고 거기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에 그걸 같이 이제 넣어가지고.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출이 의심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 매몰지 자체에 대한 후처리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땅속에 비닐이 그냥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그 큰 홀을 두를 만한 비닐이면 그것도 환경오염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리고 고여있는 침출수, 그게 석회에 이렇게 뭐
그 흡수를 시켜서 뭐 이렇게 뭐 준고형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대로 땅 속에 있어도 되는 부분인지 이런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침출수가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하여가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 지하수 관정을 일개소 이제 한 매몰지당 그걸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근에 바로 매몰지 바로 옆에 이제 그 관측정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유출 의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관리하고 있다는 걸 지난 행감 자료에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또 걱정도 되지만 궁금하기도 한 부분이 분명히 이 호에 대한 이 매몰지에 대한 후처리 유출에 대한 어떤 그 관리 말고 매몰지 자체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지침이라든가 또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 유출 의심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차 그 매몰지에서 이제 침출수 유출 의심 단계로 이제 검사기로 판명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철제 구조물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넣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조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오염 여부나 뒤에 활용을 할 점에 가가지고 어떤 쪽으로 시점에 가가지고 어떻게 가능한 부분에 대한 아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실 전국 우리 부산은 문제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전국이 지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호 자체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전국에 이 많은 호들, 이 대규모 호들을 재활용한다는 건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비닐막을 걷어내고 그 안을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지금쯤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연구가 되고 그때 구제역 발생했다라고 허둥지둥해서 묻어놓고 비닐 둘러놓고 침출수 빠져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대로 그 호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환경 오염원이 분명합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그때 허둥지둥 그 응급조치 하지 말고 이건 예상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그야말로 이름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리 연구를 해서 뭔가 지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부산에 차원에서 그 어려운 부분이라면은 이걸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건의를 하시란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침술수 유출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유출, 비유출을 떠나서 기왕에 만들어진 그 매몰지를 어떻게 2차 환경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후속 대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환경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좀 답을 듣고 싶은데, 지난 행감 때, 제가 적극적으로,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들이, 유통식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완전 포장 제품,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서로 분담을 해서, 검사 품목이라든가, 검사 항목에 대한 분담을 해서 하면은, 검사에 대한 효율, 또 비용에 대한 효율, 그리고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이 제고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좀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제도적인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걸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선 우리 시 안에서도 이제 그래야 되니까 보건위생과의 그 중복 방지 방안에 대한 어떤 건의를 다 했고요.
했고 또 이제 식약청에도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걸 하니까 좀 대처를 같이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거로 해가 건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전국 원장 회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쪽에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우리 그 화장품을 예로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능성 화장품은 어느 도가 하고 뭐 그 어린이용 뭐 유아용 화장품은 뭐 어느 시가 하고 뭐 색조는 어디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통식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이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 유통 제품일 경우 그렇죠. 그리고 완전 포장 제품일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해야 연구원들의 인력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냥 뭐 식약청의 건의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 원장님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받아봤거든요. 건강식품이나 유통식품의 그 검사 기준 되는 공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보니까 그 공전에 의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냥 유통 과정에 대한 게 아니고 제품 제조 과정이거든요. 주로 성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홍삼 제품 같으면은 홍삼이 몇 프로 들어갈 때는 홍삼정이라고 부르고 인정을 하고 뭐 몇 프로 들어갈 때는 액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에 팔리는 거나 부산에 팔리는 거 똑같단 말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공전에 의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검사 기준 자체가 전국에 공통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품목과 항목을 서로 분담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중복 검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하고 또 이제 전국 이건 단순히 방법이 아니고 완전히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훨씬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어떤 연구원으로서. 꼭 좀,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 계실 때 만들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뢰공 기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지금 방금 보고를 하실 때 일단 1월부터 3월까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계획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 10군데 어린이집 30개소 100군데 100군데 전체 100군데인데 어린이집만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왜냐면은 뭐 사회취약계층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지금 장애인시설도 있고 또 노인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법정 소규모 사회취약계층 시설,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100군데를 이제 계획을 잡았다. 작년 우리가 80군데 했거든요. 그 이제 20군데 늘렸습니다. 제가 행감 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조사도 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군데 늘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월부터 3월까지 그걸 하시겠다고요?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이후로 환경보존과장님,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국하고, 그 다음에 여성국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건 대상 시설은 각 실국에 흩어져 있지만, 대상 사업은 우리 신뢰공기질은 환경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대상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 연계가 되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환경보존기금에서 지금 2억이 지금 예산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성면이 이제 뭐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실내공기질이 지금 7,200만 원 정도 되죠. 그쵸?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 7,200만 원으로 여성정책관실 차원에서 지금 어린이집 1,221곳에 대해서 비법정 소규모 1,221곳에 대해서만 만약에 외부 민간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이건 매년 그 돈이 들어가야 돼요. 매년. 그렇죠? 그리고 그 돈으로 어린이집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국에도 건의를 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예산으로 아예 간이 검사 기기를 사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확보되는 예산을 가지고는 그 인력, 우리가 정규 인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단체나 또는 노인들, 이런 분들이 이 검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그 인건비로 우리 예산을 쓰고, 지금 이 예산으로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기기를 사게 되면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뭐 노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까지 포함되는, 전 시설을 다 우리가 뭐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그 기기가 마모되고 없어질 때까지는 적어도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나름대로는 뭐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실국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100곳을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기왕에 지금 실국간에 지금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그 환경보존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으로 기기를 확보를 하건, 아니면 우리 연구원에서 또 기기를 확보를 하건 해서 이런 시민들의 어떤 인력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 사회취약계층 시설들에 대한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 연구원이 편성해 놓은 100곳은 저는 어디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간이 기기를 이용을 해서 지금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부분에서 뭔가가 이상 소견이 나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검사를 하는, 2차 확인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정말 좀 더 효율적이고 확실한 그런 체제가 되지. 뭐 우리가 편성해 놓은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걸로 하겠다 이러면 숫자 맞추기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시작하셨다는 걸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고요. 좀 더 기왕에 만들어진 여성국의 예산, 그 다음에 실국 간의 지금 협의 사항, 그리고 또 우리가 편성해 놓은 100곳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밟아가면 정말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검사가 되겠는가. 우리가 검사의 목적이 뭡니까? 몇 건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정확하게 하고 정말 그 사회계층의 그 취약계층의 시설들이 진짜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어떤 시행 단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단계를 계획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네. 당초에는 이제 우리 자체의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그래 했습니다만은, 네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제 관계부서 협의를 하면서 잠정 우리 연구원 주관을 해가 진행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미 지금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재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연구원은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문성도 살리고 또 총괄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할 때 기왕에 지금 우리가 하겠다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간이기기를 이용한 간이검사는 1차적인 검사로 하고 1차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 검사하는 그걸 우리 전문기관이 맡아주면 정말 예산도 제대로 진짜 그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충분히 발휘되면서 또 실내 공기들 자체도 정말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관리가 되겠다 싶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내용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의원님께 지금 1월이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이니까 지금 시행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지금처럼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실국들하고 연구원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연말까지 이번 1년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말까지 계속 살펴보고 또 내년에 우리가 또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